동기의 착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착오라고 하는 것은 먼저요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주관적 요건하고요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지 우리 이것을 착오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요 의사를 중시하고요 객관적인 요건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요 그것은 표시를 중시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관적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이제 동기의 착오는 뭐냐? 여기서 동기는 뭐죠? 동기는 이유를 얘기하죠. 이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봐봐요. 장래 도시 계획이 변경되어 호텔의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토지를 사게 된 이유는 만약에 호텔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유, 이것을 뭐라 한다? 동기 또는요, 이것을 연유, 이렇게 연유. 내가 뭐 때문에 연유됐다 이 말이죠.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후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유가 잘못됐다. 동기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고 상대방한테 뭘 해야 돼? 표시해야 돼? 동기를 표시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뭐까지 필요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합의는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요, 동기라는 건 뭐죠? 동기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착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기는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고요. 객관적인 요건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동기가 착오가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이 있으니까 이제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객관적인 요건이 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동기를 표시해야 되죠. 표시라는 것은 내가 여기다 호텔 신축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땅을 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원래 그냥 만약에 호텔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이면 평당 100인데요. 호텔 신축이 된다고 해서 130에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0이 아니고 130에 계약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기가 표시되고 법률의 내용으로 인정되면 동기의 착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이 말이죠.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동기가 반드시 표시가 되지 말고 여기 상대방으로 되어 있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다 이 말이죠. 내가요 집에 있는데요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야 여기 호텔 신축 허가 받을 수 있다는데 너 그때 뭐지 그 숙박업이라는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호텔 지을 생각 없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하고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알겠죠? 그래서요 여기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갑자기요 호텔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요 받을 수 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땅을 샀는데 보니까 호텔 신축을 할 수가 없다는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한다 상대방으로부터 호텔 신축이 가능하다고 유발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기는 주관적이고 상대방이라는 건 뭐죠? 상대방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 그러니까 착오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가 표시되거나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면 착오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런 봐봐요. 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는 필요가 없다. 왜요? 합의는 뭐죠? 합의는 의사의 일치를 합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다시피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잖아요. 동기가 주관적인 요건인데 또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객관적인 요건. 그래서 여러분요 의사의 일치,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그랬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그러면 동기는 주관적이고 상대방은 객관적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그럼 뭐한다? 그것은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아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요 귀속 해제된 토지의 귀속 해제. 귀속 해제가 됐다는 것은 갑의 토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잘못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것은 귀속재산이다. 다른 말로 국가재산이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갑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갑한테 뭐냐면 먼저 국가에다가 증여해라. 증여를 하면은 우리가 값싸게 당신한테 불화를 해주겠다. 값싸게 국가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국유지인 줄 알고 이것을 국가에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처음부터 국유지가 아니고 귀속 해제가 된 토지예요. 즉 자기 땅이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이것이 내 땅인 줄 내가 알았으면 이것을 국가에다가 증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국가에다가 증여를 하게 됐다? 공무원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누구다? 공무원이죠. 유발된 동기착오마다 잘못된 정보를 줬다 이 말이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권고에 따라서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 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처럼 이렇게 됐죠. 동기가 상대방의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유발됐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이 된 경우는 이때는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뭐다?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가 되거나 또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면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동기가 유발되는데 굳이 또 표시까지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3번은요. 취소 요건이죠. 중요분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은 이제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여기서요. 이렇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갑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이 있죠.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표의자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 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죠. 착오가 있으면 갑은요. 무조건 취소하죠. 그래서 이것을 갑을 취소권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된다? 당연히 갑이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갑이 중요 부분에 착오를 했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갑이 그럼 취소하잖아요. 그럼 갑은 취소를 못하게 되겠죠. 이 사람은 취소를 뭐한다? 못하게 해야 되겠죠. 못하게. 취소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취소를 못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지만 뭐가 있다? 착오를 함에 있어서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해서 취소를 못한다고 이 중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갑은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취소를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너는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래서 너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돼. 만약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을 못하죠. 그럼 그냥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를 먼저 알아봐야죠. 착오가 아니다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취소를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유효다 이런 말이죠. 근데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착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 없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뭐다?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돼.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그러면 경과실. 가벼운 과실이 있어도 취소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는데 착오를 함에 있어서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한다는 말은 그것은 그냥 유효가 돼. 그런데요. 취소를 못하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표의자가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표의자가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죠.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하지 못한다. 그것을 상대방이 알면서 그것을 뭐란다? 이용하죠. 이용하죠. 그럼 그때는 취소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언제나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면서 이용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먼저 이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착오이냐? 착오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러면 취소를 해.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취소를 못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취소를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을 한다. 이용? 그러면 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누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취소하려는 자. 여러분 보통 취소하려는 자는 누구죠? 그것을 표의자죠. 표의자가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을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자. 취소를 못하게, 그건 누구다? 상대방이 입증하죠. 그럼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하죠. 못하게. 그러면 상대방은 유효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를 하는 자, 주장하는 자. 취소하게, 봐봐요.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계약은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대한 과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이 그림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해하고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하다? 어느 것이 중요한 착오이고 어느 것이 중요한 착오가 아니고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 있고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가 이것만 알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 구조,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지금부터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착오인 경우 건축사 자격 여부, 즉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요. 재건축 조합에서 저체건축 아파트의 설계 용역 계약을 맡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건축사 자격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걸 알았으면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것은 건축 설계 용역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설계 용역에서 할 때 자격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 그것은 중요본의 착오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믿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3억 8천만 원이나 더 나온 거예요. 나중에요. 그런데 문제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은 그 다음에 양도세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양도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양도세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양도세라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일이죠. 장래. 그래서 이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양도세가 언제나 양도세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양도세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갑이요. 매매 목적인 점포요. A 점포를요. B 점포로 오인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갑이 스스로 오인한 것이 아니고 중개업자요. 이건 중개업자.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그랬다 이 말이죠. 중개업자. 그래서 이렇게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A 점포를 B 점포로 잘못 착각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목적물에 관한 착오로서 이건 착오이고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그랬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봐.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이죠. 토지는 1400평이죠. 1400평이 농지인 줄 알고 샀더니 그 중에서 600평이요. 하천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토지의 현황이라는 것은 토지의 성질이죠. 땅의 성질. 땅의 성질이 하천이더라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성질의 착오, 토지의 현황의 착오, 이것도 착오가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 15회 때요. 15회 때 시험은 성질의 착오라고 나왔다. 성질의 착오. 또는 뭐가 있다? 경계에 관한 착오, 경계.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요, 경계가요. 경계가 갑하고 을하고인데 경계가 여기인데요. 을이 하도 강력하게 줘야 되니까 여기가 경계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이 경계가 맞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경계에 관한 것도 착오이다. 토지의 현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땅의 성질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농지이냐 하천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농지인 줄 알았더니 나머지 반 정도가 하천이더라. 그럼 이것은 땅의 성질이 하천이다 이 말이죠. 그걸 성질의 착오,
다른 말로 현황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갑이 채무자다. 갑이 채무자일 것을 하고 생각을 하고 보증을 섰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봐봐요. 갑이 채무자일지라도 내가 보증 서는 것을 꺼려 할 텐데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보증 서지 않았겠죠. 그것을 뭐란다?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게 착오가 아닌 거죠. 지적의 착오 또는 면적이죠. 면적. 실제로요 4평을 땅을 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요 0.211평이 부족해. 0.211평 너무나요 근소하죠. 이런 경우는 착오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면적의 차이가 너무나 크죠. 그러면 또 착오가 될 수 있어. 여기 특별한 사정은 매매 목적으로 시가 또는 가격의 착오죠. 이것도요 가격이나 시가가 너무나 미미할 때는 착오가 될 수 없죠. 그런데 너무나 크다 그러면 착오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아까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착오가 되려면 손해가 있어야 돼요.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아니다. 그럼 여기요 지금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그러면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요 양도소득세 산정에 착오가 있었어요. 그럼 착오가 있었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야죠. 그런데요 나중에 취소하기 전에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강제법령이 개정돼서 불이익이 없어졌어요. 불이익이 없어졌다는 것은 뭐가 없다? 손해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착오가 아닌 거예요. 또는요 여기죠. 여기 가압류 등기죠.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나는 보증을 설 수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가압류 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보증을 섰던 것을 내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이더라. 그럼 원인 무효는 처음부터 가압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손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가압류가 원인 무효 이 말은 손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요 뭐죠? 차용금이에요.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 내가요 보증을 섰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구상금 채권에 관한 구상금 채권에 관한 준소비대차더라 이 말이죠. 준소비대차. 자기는 차용금인 줄 알았더니 구상금에 관한 준소비대차더라 이 말이죠. 그럼 차용금이라는 게 뭐죠? 소비대차죠.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무상편무계약이잖아요. 무상편무계약. 그러니까 소비대차, 준소비대차인 구상금 채무도 당연히 무상편무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성질이 다 동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선다고 보증을 썼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상금 채무인 준소비대차에 대해서 보증을 섰더라 이 말이죠. 이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손해가 없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착오가 아닌 거 3가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5번은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했죠. 그럼 이런 봐봐요. 우리는 569조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도 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그것을 착오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경우냐? 임차인요. 나는 반드시 이 물건은 임대인 소유이어야 한다. 매수인요. 이 물건은 반드시 매도인 소유이어야 된다. 이런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말이죠.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임대인 소유가 아니고 임차인 소유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 착오를 요rom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 그때만 착오를 요rom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착오를 봤죠. 착오가 아닌 것은 취소를 못해 원칙적으로. 그런데 착오이죠. 착오라고 해서 다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착오를 함에 있어서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경과실만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대한 과실이 뭐냐?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해. 우리가 판례가 뭐냐? 여러분 연탄난로 있죠? 연탄난로. 이 연탄난로 옆에다가요. 연탄난로 바로 그 옆에다가요. 여기 휘발유 있죠? 휘발유요. 기름을요 여기다요. 기름통을 여기다 놔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옆에다가요. 그랬더니 이 연탄난로가 뜨거워져 가지고 바로 옆에 있던 이 휘발유통이요.
열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어느 누가요 난로 옆에다가요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두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휴지통 있죠, 휴지요. 화장지에 쌓이는 그 휴지통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요, 담배꽁초에 담배불을 끄지 않고요, 담배꽁초를 그대로 버렸다 이 말이죠. 불이 있는 상태로.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그것이 화장지하고 결합이 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